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전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진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 천재 이제 여러분들 29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29강 수업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8월 20일쯤에 치루어질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즉 순경채용시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약 3개월여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긴장도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합격생을 보아왔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힘듭니다. 모두 다 힘들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많은 유혹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이 표현이 참 웃긴데 그냥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놀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쉬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생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선생님 저는 피곤하고 힘들고 몸 아프고 놀고 싶고 그래도 그냥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그냥 했어요 라는 표현이 너무 단순한 표현 같지만 상당히 의미 있고 상당히 강력한 표현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그냥 책 읽으면서 그냥 문제 풀면서 그냥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공부라는 것은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 아주 심리적인 보람, 그리고 자부심, 이러한 강력한 외부적 효과가 있어야 공부가 잘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약간의 혼란, 혼돈, 그리고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의 부재, 그리고 좀 뭔가 공부에 소홀해지고 게을러지는 현상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모두 척결하고 여러분들께서 다시 순수한 공부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요. 여러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세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책 읽으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잡념, 그리고 공부 이외의 다른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책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29강 수업은 여러분들 교재 302페이지, 문제는 376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76번에 보시면 경찰 공무원의 무기 휴대.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의 무기 사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 여러분 이 문제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의 무기 휴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법이 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의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법적 근거 조문을 일일이 찾으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무기 휴대 경찰 공무원법,
무기 사용 경찰관 직무 집행법.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법적 근거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는 풀기가 상당히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도출이 되죠.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무기의 휴대는요. 경찰 공무원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죠. 그래서 신분상으로 도출되는 거고요. 무기 사용은 무기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경찰권 발동에 의하여 경찰의 작용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찰작용법에 해당하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경찰의 조직과 관련된 기본법인 국자법 이러한 내용에는요. 무기유대, 무기사용 이런 게 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조직의 법적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76번의 정답은 1번이고 이러한 문제는 단답형 문제로서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377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직법상 경찰 장구의 사용 기준, 사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세 가지 있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1번 현행범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그리고 사용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경찰 장구의 사용 요건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기 3번에 보시면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의 방어 보호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여러분 공무집행에 대한 한거의 제지 측면에서도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 2번이 그러면 답인데요. 보기 2번 같은 경우에는 불법 집회와 시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불법 집회와 시위가 나와서 자신 또는 타인, 생명, 신체, 재산 이것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 분사기 및 최루탄 등의 사용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분사기, 최루탄 등의 사용 요건은 해당 불법 집회 또는 시위 말고 한 가지 더 있었죠.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라는 아주 간략한 문장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77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일종의 단답형 문제, 아주 간략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303페이지에 참고해 보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경찰 장구의 사용 요건 3가지, 분사기 및 최루탄 등의 사용 요건 2가지.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7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378번 문제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직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옳고 그름 모두 살펴봐야겠죠. 자, 경직법은 유치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러분 당연히 두고 있죠. 자, 체포 또는 구속이 되었을 경우,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 있었을 경우, 자, 경찰서, 해양경찰서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 봅시다. 경찰 장비란, 여러분들 경찰 장비는 경찰 장구, 무기, 분사기 및 최루탄, 기타 장비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 지문을 읽어보시면 무기, 장구, 분사기 및 최루탄, 기타 장비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니은도 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 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청구권. 여러분 이 손실보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안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그래서 3년, 5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2년, 5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경찰 장구랑 여러분들 경찰 장구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살펴볼까요? 어렵지는 않죠. 자, 여러분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맞죠 여러분? 그 다음 경찰봉, 그 다음 호신용 경봉. 여러분 특히 이 경찰봉 관련해서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들 경찰봉이 도입된 건 미군정식입니다. 그때 경찰검을 폐지하고 경찰봉을 지급했죠. 그것도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방패, 그리고 전자방패, 전자충격기. 자, 여러분들 이러한 종류를 딱 보시면요. 여러분들 경찰 장구의 대표적인 성질은요. 경찰관의 휴대성입니다. 휴대성. 그래서 이 경찰관의 휴대성 확보를 통하여서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본질적인 성질은 경찰관의 휴대성이고 이러한 휴대를 통해서 범인 검거, 범죄 진압 이러한 목적을 가진 수갑, 포승, 경찰용, 방패 등이니까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을도 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설명은 총 3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378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는 맞추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79번 보겠습니다. 자, 경직법상 여러분들 불심 검문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불심 검문과 그리고 보호조치 이 두 가지 경직법 제3조 그리고 경직법 제4조 이 불심 검문 보호조치는 경직법의 핵심이고 정말 자주 출제되는 빈출 문제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심 검문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까요? 경찰관은 불심 검문 시에 자, 정지시켜서 질문하죠? 맞죠, 여러분? 그때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 즉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임의 동행의 요건을 말하고 있죠.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 여러분 이것이 임의 동행의 요구 사유 두 가지죠. 현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현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경찰 관서로의 동행, 즉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임의 동행의 본질적 성격은 거절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현장에서도 해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임의 동행을 해서 경찰관서로 갔을 때에도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거동 불심자에 대하여 정지시켜서 질문을 할 때, 그리고 임의 동행을 요구할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의 신분 밝혀야죠. 자신의 소속, 자신의 성명, 경찰관 밝혀야죠. 맞죠, 여러분? 자, 이러한 것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O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 공무원증만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논리적 연계 차원에서 한번 떠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현장에서 질문을 받거나 그리고 동행을 요구받아서 경찰관서로 온 사람의 경우,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 강제적 답변의 강요가 금지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 당연히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죠. 범죄자도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답변 강요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3번도 O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번을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4번의 전자에 대한 설명은 맞아요. 임의 동행을 해서 경찰관서로 왔을 때는 본인의 가족, 친족, 지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죠. 당연한 건데 이 경우 여러분들 임의 동행에서 경찰관서로 왔을 경우 그때 기간은 일단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임의 동행에서 경찰관서로 왔을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변호인 조력권 고지해야죠. 맞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관서로 임의 동행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고지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임의 동행에 동의해서 경찰관서로 왔을 때는 여러분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38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경직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볼게요, 여러분들. 경찰관서의 장은 자, 여러분들 대간첩 작전의 수행 그리고 소요 사태의 진압. 여러분들 약간 국가 비상사태 느낌이 나시죠?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요. 일반인이 대간첩 작전 지역에 접근 또는 통행하는 것 그리고 경찰관서 무기고 등과 같은 국가 중요 시설에 접근 또는 통행하는 것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금지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실제 기출에도 나왔는데요. 금지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입니다. 여러분 보기 2번을 보시면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바로 앞에서, 즉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경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제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범죄 발생에 대한 경고와 제지,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손들어, 이런 거 여러분들 경고죠. 그래서 일단은 경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긴급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제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보기 지문도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기 3번에 보시면요, 우리 경직법상의 유치장의 설치 근거 명명백백하게 규정되어 있죠. 자, 이러한 유치장의 설치 목적은 체포 구속된 사람의 유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유치, 그래서 유치장을 둔다. 여러분들 이거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4번에 보시면 경찰관 직무의 범위, 여러분들 경직법 제2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의 임무로 따져 봤을 때는 국자법 제3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규정에 보면 외국 정부 기관과의 협조, 국제기구와의 협력, 여러분들 이러한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외국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주로 외사 경찰 활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4번은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여러분 이 380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381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381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는데 우리 경찰 장비 중에 무기 있죠, 여러분. 무기. 여러분 무기의 본질적 성격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기의 사용 요건이 첫 번째, 자, 위해를 주면, 타인에게 위해를 주면 안 되는 경우와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기를 사용해서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해서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긴급성, 급박성, 이러한 경우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해서 함부로 위해를 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판별하는 조리상의 제원칙이 어떻게 보면 비례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06페이지에 참고 내용으로 위해의 수반이 불가한 경우와 위해의 수반이 가능한 경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를 주면 안 되는 경우는 총 3가지, 그리고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총 6가지. 여러분들 이 사유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3가지, 6가지 사유 중에 위해를 주면 안 되는 경우,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본질적인 성격을 잘 봐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해를 주면 안 되고 긴급, 급박, 그리고 명령불응 이러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하면서 위해를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무기를 사용해서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위해의 수반이 불가한 경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봅시다.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여러분들 이거는 일반적 사유입니다. 맞죠, 여러분? 딱 읽어봐도 아주 급박하다라는 느낌이 안 드실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의 수반 불가입니다. 자, 2번 보세요. 여러분, 무장간첩이에요. 무장간첩 함부로 놔두면 내가 죽을 수 있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무장간첩에게 투항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무장간첩이 불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기 사용해서 빨리 잡아야죠. 그래서 위해의 수반 가능합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형법상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 그리고 긴급피난이에요. 여러분들 정당방위는 위법성의 조각사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기 사용 가능하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보기 4번 보시면 무기를 소지한 자가 3회 이상 무기 버리세요. 무기 버리세요. 무기 버리세요. 이렇게 3회 이상 무기 투기 투항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 사람 무기 사용해서 빨리 잡아야죠. 왜냐하면 타인의 생명 신체가 위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수험생이 저한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우리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서울 신림동 고시촌이거든요. 여러분들 신림동은 서울 관악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관악구에 있는 땡땡 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남자 한 명이 제법 길다란 소위 말하는 식칼 있죠. 식칼. 사시미 칼. 무섭죠. 이 식칼을 들고 초등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때 초등학교가 하교 시간이 30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해당 당사자가 식칼을 들고 앞에 서 있어요. 어떠한 상황 발생할 줄 모르죠. 여러분 그때 우리 경찰관 분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3명 정도 오셨고요. 나중에는 한 6-7명 오셨죠. 여러분 계속 무기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분들이 경찰봉 있죠. 그거 들고 내리치고 맞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관 분들이 무기 칼 버리라고 3회 이상 아니죠. 몇십 회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진압하기 위하여 4-5명이 둘러싸서 계속 경찰봉으로 때리고 그 식칼 들고 있는 손 있죠. 때리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잡긴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행히 하교 시간 이전에 잡았고요. 그리고 우리 경찰관 한 분이 부상을 당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도검, 식칼 있죠. 무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명명백백하게 위험하다는 것이 사회 평균인의 정상적인 사고에서 인정이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방금 들었던 사례의 경우에 권총이라는 경찰의 무기를 사용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앞이에요. 하교 시간 30분 전이에요. 대신 해당 당사자의 하체 이런 데 발사하는 게 맞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의 그냥 사례고요. 381번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경우 일반적인 사유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이 381번 무기 사용에 있어서의 위해 수반의 유무 이 표만 잘 이해하셔도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382번 보겠습니다. 자, 경직법상 여러분 손실보상입니다. 자, 여러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 우리 계속 반복되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청구 권리. 자,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죠. 여기는 안 날로부터 1년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죠?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여러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우리 육상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만 설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여러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요 1번 경찰청 시도경찰청에 설치하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위원은 당연히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이때의 위원은 공무원 위원 플러스 민간 위원으로 구성이 되죠. 이때 민간 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여러분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규정에 있어서 보상금 심사위원회 있죠. 이 두 개와 항상 두 가지 위원회를 비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경찰청, 시도경찰청,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서 모두 설치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상금 심사위원회는요, 위원의 수가 법률의 규정에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하여 위원 5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5명의 위원은 모두 공무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심사위원회 여러분들 꼭 구분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 보상금은 여러분들 현금 지급의 원칙이죠. 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건 있으면 안 되죠. 다만 여러분들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도 맞아요. 현금 지급의 원칙, 일시불 지급의 원칙. 다만 일시불로 지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청구인, 손실보상 청구 사건의 청구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디귿은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리을 보겠습니다. 물건의 멸실 훼손. 여러분들 물건의 멸실 훼손 이 부분과 관련될 경우에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셔야 돼요. 물건 멸실 훼손 그 자체 사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됐죠? 수리비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손실 당시의 교환가액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영업이익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건의 멸실 훼손 외의 사유. 여러분들 물건의 멸실 훼손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 여러분들 그러한 경우에는 직무집행과 인과관계성이 있어야 되죠. 이 범위에서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을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것은 2개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문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8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383번은 어떻게 보면 단답형 문제인데 조금 지엽적이고 종류 내용을 일일이 모두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살수차 기타 장비죠. 자, 여러분들 산탄총. 여러분들 산탄총은 뭡니까? 산탄총, 총이죠. 그래서 무기죠. 자, 다음 여러분 포승, 경찰, 장구죠. 자, 다음 여러분 전자충격기, 당연히 장구죠. 맞죠 여러분? 총은 총인데 가스 발사총, 분사기 및 최루탄 등이죠. 맞죠 여러분? 분사기 최루탄이죠. 자, 여러분들 석군, 여러분들 기타 장비죠. 자, 여러분들 가스차, 여러분들 기타 장비죠. 자, 여러분 경찰봉, 경찰 장구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 장구 몇 개입니까? 일단 3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경찰 장구 3개, 무기 1개, 분사기 및 최루탄 가스발사총 1개, 그 다음에 기타 장비 3개. 그래서 38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답형이긴 하지만 좋은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지엽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우리 38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직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다 살펴봐야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경직법 목적 사유 맞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경찰관의 작용에 관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경찰 공무원에게만 해당하겠죠. 자, 여러분 니은 봅시다. 제2조 제3호 경찰의 직무 범위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이것을 직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이 지문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꼭 구별하실게요. 국자법 제3조는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경비, 요인 경우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경직법 제2조는요. 경비, 주요 인사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틀렸죠?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실질적 내용의 의미는 똑같은데 국자법은 단순히 요인 경우, 경직법은 주요 인사 경우. 여러분들 이것도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온 경우는 있습니다. 아주 짜증나는 문제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 내면 안 돼요. 너무 지역적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여러분들 무기 휴대. 무기 휴대는 경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법인 경공법에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대간첩 작전, 소요 사태 진압. 그래서 작전 지역, 국가 중요 시설, 접근 통행을 금지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금지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 법, 경직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 필요 최소한도라는 비례 원칙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O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입니까? 2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지문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85번 볼게요. 자, 경직법 보호조치 단골 출제 문제죠. 가장 적절한 것. 자,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수상한 고동불심자, 기타 합리적 판단 해서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 요청할 수 있죠.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보호조치 대상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보시면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그러면 24시간 일단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호조치하고 나서 지체 없이 가족, 친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맞습니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여러분들 피보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 2번 지문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 기간 12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아, 병자, 부상자, 임의 보호조치 대상자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 미아, 병자, 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거절 의사가 있으면
보호 조치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86번 볼게요. 여러분 유사한 문제입니다. 경직법상 보호조치. 자,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볼게요. 1번 경찰관이 자살 기도자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살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일단 강제 보호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경찰관서에 보호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즉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하여야 하죠. 그래서는 인계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여야 한다죠. 좋습니다. 다음 2번을 봅시다.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구호 대상자,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임시 영치하여 놓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죠. 여러분 아주 명백하게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다른 거 안 읽어봐도 바로 2번이라는 것을 아시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경찰관으로부터 긴급 구호 요청을 응급의료 종사자가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응급의료 종사자가 거절을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경직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기간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보호 조치는 경찰관에서 일시 보호하여 구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경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호 조치하려고 데려왔어요. 경찰관서에 데려온 이상 해당 구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찰관서에 데려와서 지속 관찰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인정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 문제도 조금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구분하여야 되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왜냐? 적절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387번 봅시다. 자, 여러분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입니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불법 집회 또는 시위 여러분들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 재산 이걸 위하여 여러분들 경찰봉 또는 호신용 경봉을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 사용할 수 있죠? X죠. 이거 법률 조문이잖아요. 대통령령. 바로 1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기 4번 기 30대 15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388번 볼게요. 자, 경직법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겠습니다. 경직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 비례의 원칙 적용되고 직권 남용 금지의 원칙 적용되죠. 옵니다. 자, 경직법 제2조 직무 범위에 범죄 피해자 보호 규정하고 있죠. 자, 불심 검문 시 제복을 3번이죠. 보기 3번. 수상한 행동, 거동 불심자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죠.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4번을 보시면 불심 검문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증이라는 신분 증명을 반드시 하여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복을 착용했다고 해서 경찰관의 신분 증명을 무조건 면제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리고 이런 규정 자체 아예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대문 가면 경찰 제복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38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는 그냥 좀 재미난 문제죠. 자, 다음 여러분 38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직법 그리고 경직법 시행령상 손실보상 여러분 손실보상도 단골 출제 문제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 손실 발생의 원인, 거기에 책임이 없는 자, 손실을 입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 여러분들 이거 옵니까 X입니까? 당연히 O죠. 자, 다음에 여러분 2번 보시면 물건의 멸실, 훼손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죠. 이것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 손실.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직무집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5초.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시면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5년이죠. X죠. 여러분 이제 이 지문은 지겹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 금방 맞추실 겁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390번 문제 볼게요. 자, 390번입니다. 경직법상 보호조치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구호 대상자 발견, 긴급구호 요청할 수 있죠. 요청받은 긴급구호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죠. 경직법상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아, 병자, 부상자, 임의 보호조치 대상자죠.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보호조치할 수 없죠. 자, 다음 여러분 임시영치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10일을 초과할 수 없죠. 자, 다음 여러분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29강 수업에 370 몇 번부터인가요? 여러분 376번부터죠. 376번부터 390번까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찰학 시험이 40문제 출제에서 여러분들 경찰 행정과 법이라는 파트가 자, 여러분들 14문제 내외가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 포함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최소 5문제 내외로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직법 등의 내용은 여러분들 바로 문제만 봐도 답이 떠오를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학습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9강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인 30강 수업에 경찰 작용 관련 기출문제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29강 수업 마치고 우리는 다음 수업 30강 수업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